그 여태까지는 데이터가 전부 다 프로그램 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변수 선언하고 안에다가 프로그램 안에다가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데이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키보드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입력을 해서 사용자한테 그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해봅시다. 뭐 이렇게 처리를 하게 이제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 거고요. 그래서 잘 읽어보신 다음에 이제 여기 앞뒤로 잘 읽어보시고, 소스만 가지고 이제 하면 데이터 입력하라는 건지 아닌지 이제 결과가 그냥 두루루 나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입력해서 이제 처리되는 거라서 예, 하셔야 합니다라는 거죠. 자, 소스가 좀 길죠. 길어서 좀 조금씩 잘라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스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시고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 그 섹션 이제 할 때마다 섹션 패키지를 따로따로 주셨네요. 뭐 13 정도, 챕터 02에 13이고요. 그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처리하는데 스캐너, 입력받는 클래스가 스캐너 이그젬플 점 자바 이렇게 해서 쳐서 했고요. 이제 자, 메인 만들어서 메인 메소드 만들어서 써야 되니까 메인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시면 거기에서 이제 적당한 거, 지금 소스가 나오는 거 적당한 걸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 눌러서 치시면 됩니다. 그 여기다가 뭘 할 건지를 먼저 하시고, 이제 패키지는 위치 정보다 지금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에 해당되는 게 위치 정보를 이제 지정을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되고, 이거는 클래스를 선언하는 거죠. 클래스 선언 해가지고 쓰실 거고요. 실행은 컨트롤 F11 눌렀는데 자바에서 이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이 불러다가 호출을 해서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클래스 선언이고요. 퍼블릭은 공공이 다른 곳에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가 시작하는 메소드입니다. 시작 메소드. 메소드이고 스트링 문자열 클래스입니다. 앞에 대문자죠. 클래스 그 타입으로 쓸 수 있고요. 문자열 캐릭터 배열로 선언되고, 그게 대괄호 약간 써가지고 ARGS라는 변수에다가 얘가 있는 위치를 저장을 해서 사용되는 참조형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대시고 얘가 스태틱으로 붙였으니까 고정되는 거죠. 한번 불러지면 얘가 클래스를 실행한다고 하면 클래스가 불려지는 순간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주소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데이터를 받는 거죠.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를 키보드로 받아서 처리해 보자. 그러면 이제 공짜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키보드로 데이터를 받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셔야 돼요. 프로그램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키보드를 표준 입력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키보드로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시스템에 보시면 in이라는 것에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in.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한 개 한 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짜기는 그러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입력받는 것을 다 짜놓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키보드로 입력받는 이걸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입력받는 걸 누군가 짜놨어요. 요거는 키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시스템.in이고요. 아시겠죠? 처리해서 사용되는 거고, 예를 들어 키보드로 입력받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돼요. 프로그램 작성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에 작성되어 있는 게 이미 되어 있는데, 그게 스캐너라는 클래스예요. 스캐너라는 클래스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외부에는 장비랑 연결을 하죠. 장비랑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키보드로 입력받는 것들은 선택사항인데, 아웃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서 아웃을 쓰면 모니터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연결해서 사용되는 건데, 키보드는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 입력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프로그램 안에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계속 연결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연결해 놓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연결해 놓고 쓰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원을 사용해서, 여기는 키보드라는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이제 뭐부터 하냐면 열어놓는 거죠. 위에 연결해서 사용하고요. 끝나면 닫는다. 그래서 경고 난 게 닫지 않았다, 이런 경고예요. 클로즈 시키지 않았다.
경고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처리를 할 때는 스캐너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이게 다 끝난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을 닫아주는 이런 처리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한다. 요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거 처리를 하는데, 이게 스캐너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스캐너 지금 현재 요거 필요해요. 스캐너 필요하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메인 메모리에 올려야 됩니다. 이게 스캐너는 키보드로 입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입력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스캐너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프로그램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자바에는 메인 메모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 메인 메모리에 올려야 돼요. 올려서 자동으로 올리자 스태틱. 올려진 다음에 쫓겨나지 않습니다. 스태틱. 이렇게 해드렸어요. 스태틱이면 그 클래스 이름 점 메인, 클래스 이름 점 스태틱으로 선언해 놓은 것을 해가지고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근데 스캐너인 경우에는 필요하면 올려서 걔를 열어 놓습니다. 열어 놓으면 내가 이쪽으로 출력을 막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입력되거나 출력을 할 때, 이거 입력인데, 입력을 막 하면 열어 놓은 장치로부터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떤 장치랑 연결해 놨냐면, 여기 시스템.in 키보드랑 연결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얘를 열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장치가 열어서 사용을 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하고, 내가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사용을 하면 계속 저 프로그램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바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쓸 게 아니라서, 다른 사람이 쓰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외부 장치를 쓸 때는 열었으면 다시 닫는 프로그램을 해서 걔를 이제 연결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셔야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게 필요하고요. 그럼 이제 어쨌든 요 정도 아시면, 소스는 일단은 교재대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짜시고, 메인 메모리 올려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거 한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숫자를 받는 거죠. 두 개의 숫자를 받아요. 두 개의 숫자를 받아서 더하기 연산을 하는 거죠. 더하기 연산을 해서 출력한다. 뭐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스캐너를 열어놓고 키보드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예전에는 프로그램 안에다가 그냥 숫자를 직접 입력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해서 쓰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문자열을 받아서 그대로 출력하는데, 그 뒤에는 문자열을 받아서 그대로 한다. 예, 계속 이제 이거는 계속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진행하고 그 Q라는 글자, 저희가 Q라는 글자, Q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을 끝낸다. 뭐 이렇게 작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한 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짬뽕으로 몇 개지 섞어놨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좀 길어졌고요. 이해되시겠죠? 예, 됐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서 하는데, 키보드를 입력받자고 프로그램을 쫙 작성을 해놓으면 그 콘솔의 창이 뭘 하라는지 잘 모르니까 그 받는다라고 메시지를 먼저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처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처리를 할 거다라는 것을 먼저 선언을 하고요. 이런 걸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지금 프로그램 개발을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이제 분석을 해서 만들어 놓고요. 그 화면에다가 어떻게 나오게 만들 거야, 뭐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거니까 뭘 입력하라고 쳐주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입력하고 엔터 치고,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거 데이터 입력하라고 나오고, 또 데이터 입력하면 엔터 치고, 그럼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화면도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이 처리되는 것을 쭉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럼 이제 뭐 요구사항 분석을 한다, 뭐 화면 설계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설계하는 것을 이제 분석이라고 이해하고요. 프로그램에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것도 이제 선언을 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여기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서 시스템.in이라고 이제 키보드로 입력받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키보드로 입력받는 걸 처리하는 게 이제 스캐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캐너를 타입이 스캐너니까 스캐너 타입입니다. 이렇게 스캐너 클래스니까 타입입니다. 이렇게 썼고 스캐너라는 프로그램을 여기다 저장을 할 거예요. 라고 쓴 거고 일단 스캐너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스캐너라고 썼는데 이렇게만 쓰시면 오류가 납니다. 여기 스캐너가 오류가 나세요. 이유는 스캐너가 다른 데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 데 java.util 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java.util에서 왜 빨간 줄이 났느냐 마우스가 대시면 이렇게 스캐너 cannot be resolved. 어디 있는지 얘기를 안 해주면 이렇게 스캐너 cannot be resolved a type. 스캐너가 어디 있는 스캐너야 이렇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 짜고 있는 여기에는 스캐너가 없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java.util에 있는데 기본 패키지가 아니에요. 기본 패키지는 java.lang입니다. 기본 패키지에 있는 거는 그냥 내 폴더에 있는 거랑 똑같이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용 패키지가 아니기 때문에 뭘 해라? 임포트 해라. 임포트를 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임포트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마우스가 되셔서 보시면 첫 번째 임포트 하자. 그래서 임포트 하자 하면 여기 오류가 없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임포트가 패키지 바로 밑으로 임포트가 생긴 거죠. 스캐너.util에 그 스캐너 이렇게 쓰시고 직접 치셔도 됩니다. 치셔도 되는데 주로 이제 이게 스페링이 맞다면 이렇게 이제 그 마우스가 되고 임포트를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 임포트를 이렇게 안 하고 스캐너나 여기 이렇게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스캐너라고 자바 유틸의 스캐너가 보입니다. 보이는 쪽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시고 엔터 누르세요. 엔터 누르면 여기 문장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스캐너를 자동으로 시켜줍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이렇게 자동으로 막 임포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 수업 막 할 때 여기 책에 있는 거는 막 이렇게 쓸 때 요거 임포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임포트 쳐가지고 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동으로 임포트 되게 만들 거고요. 임포트는 저희가 이제 포함시켜서 이런 얘기죠. 요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왜 포함시키냐면 현재 위치 없어요. 현재 위치나 기본 위치, 자바 기본 위치 뭐죠? java.lang입니다. java.lang 여기에 없는 것들은 많이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반드시 써야 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자바 기본 위치나 현재 위치 거는 이제 지금 현재 실행하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거는 자바 기본 위치는 많이 쓰는 거고요. 현재 위치는 이제 현재 내가 실행하려는 거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임포트 이렇게 포함시켜서 시키지 않아도 이게 알아서 이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이렇게 임포트라고 선언을 안 하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포함시키시는 것은 이제 현재의 위치나 기본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입니다. 아닌 다른 위치의 프로그램은 포함을 시켜서 반드시 임포트를 선언하시네요. 임포트 선언해서 씁니다. 반드시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프로그램을 짤 때는 되셨나요? 그 자바 프로그램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우리가 임포트해서 쓸 수는 없어요. 여기다 포함시켜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쓰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임포트해서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제가 여기 여기는 위치가 챕터 02에 챕터 13을 썼잖아요. 013 썼는데 위치가 다른 여기 있죠? 챕터 01에 섹터 01에 있는 이 프로그램을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임포트를 해야 될까요? 임포트를 안 해도 될까요? 임포트를 해야 합니다. 같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요 위치와 요 위치는 서로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요 위치와 요 위치는 서로 틀린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쓸 때는 요게 지금 폴더 자체가 틀리잖아요. 폴더 자체 틀리시죠? 그러니까 임포트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예,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지만 현재 위치가 여기 위치입니다. 챕터 02에 섹션 013 됐죠?
이 위치에 있거나 기본 위치 java.lang.가 아닌 다른 위치. 현재 위치는 여기 그 패키지가 현재 위치고요. 위치 정보가 들어가 있다. 기본 위치는 java.lang. 여기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은 여기 스캐너 같은 경우에 다른 거죠. 여기 java.util에 있습니다. java.util. 됐죠? 그리고 이전에 짰던 프로그램들 뭐 챕터 example 여기 보시면 위치가 틀려요. 챕터 02의 섹션 색 03입니다. 여기는 이제 챕터 02의 색 013이죠. 그러니까 서로 틀려요. 되셨나요? 13이네. 013이 아니라 13이네요. 13. 그 13이면 이쪽에 이제 패키지도 클릭하고요. F2키 눌러서 이게 틀린 거를 지우고 이제 하면 업데이트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레퍼런스. 그 참조되고 있는 걸 다 수정을 하라는 얘기죠. 수정을 해서 OK 누르면 이제 패키지 이름 이거 컨티뉴 하라. 컨티뉴. 이렇게 컨티뉴해서 사용을 하면 이쪽에 여기 패키지만 바뀌는 게 아니라 위치 정보가 이렇게 바뀌어요. 색 013. 013에서 색 013으로 13으로 바뀝니다. 됐죠? 네, 이렇게 바뀌어서 사용을 하고요. 그 현재 위치에 없는 것들은 임포트를 반드시 해서 쓸 때 임포트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변수, 얘는 변수입니다. 얘는 클래스인데 클래스로 타입이죠. 클래스, 여러분들이 참조형 타입 중에서 클래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스캐너, 얘는 클래스고요. 클래스이면서 얘가 타입으로 선언한 거예요. 그 여기다가 뭘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스캐너 모양이라고 생긴 것만 집어넣을 수 있어요. 타입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에 맞는 거를, 그러니까 데이터는 어떤 형태가 되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한데 얘는 스캐너처럼 생겼어요. 그럼 스캐너만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되시겠죠? 그의 이름은 스캐너. 이거 스캐너는 변수명입니다. 타입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타입의 이제 스캐너 변수 선언한 거예요. 스캐너 변수 선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n 초기값. 초기값이니까 데이터를 넣어야 돼요. 초기값. 실제로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이꼴 쓰세요. 이꼴. 예, 이렇게 쓰시는데 여기 타입이 클래스 타입인 경우에는 참조형 변수예요, 기본형 변수예요? 참조형 변수입니다. 참조형 변수는 뭘 갖고 있어요? 주소. 참조형 변수. 얘가 데이터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얼마나 될지 몰라요. 참조형 변수인 스캐너 클래스 타입을 쓴 거예요. 여기는 주소만이니까 4바이트 그냥 잡혀 있고요. 아시겠죠? 주소는 아직 어디 있는지 잘 없어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이 스캐너라는 프로그램이 맨 처음에는 어디 들어가 있죠? 클래스인데 저장되어 있는 곳은 그 1장에 보면 문제 나오죠. 스캐너라는 클래스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하드디스크 C 드라이버에 있습니다. 자바 JDK 17 여기 되어 있는데 아시겠죠? 거기에 LIB 폴더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얘를 필요 없는데 계속 메인 메모리에 올릴 수는 없어요.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메인 메모리에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올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 new입니다. new 쓰시고요. 지금 좀 참조 변수에 대응이고 new라고 쓰시면 메인 메모리에 올립니다. 스캐너라는 프로그램을 올려주세요. 라는 얘기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세미콜론 찍었죠? 그 사이에 system.in이라고 system.in 이렇게 그 키보드로 넣어줘서 키보드로 입력받는 프로그램이 작성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실행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서 반드시 그 프로그램이 지금 작성한 프로그램이 메인 메모리 우리가 얘기할 때는 램입니다. 램에 올라가야 한다. 올라가면 주소가 생기죠. 올라가면 얘가 주소가 생긴다요. 주소가 생긴다. 되셨나요? 네? 실행하기 위한 주소가 생겨요. 그 주소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를 저장하는 변수예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예요. 이렇게 실행하면 뭐가 나온다? 주소가 나온다. 주소가 나와서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주소가 이렇게 넘어가겠다. 이꼴. 여기 오른쪽 걸 잘 정리해서 데이터 한 개를 만든 다음에 넣어준다. 그럼 뭐가 생긴다고요? 오른쪽에 주소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주소가 생긴다는 얘기는 원래 하드디스크에 있던 게 메인 메모리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올라갈 때 사용하는 게 new입니다. new. 그러니까 개발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올릴 때 사용하는 개발자가 필요한 지금 자바에
그 여러분들이 만든 거든 뭐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든 상관없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올려야 하는데 올릴 때 사용하는 게 올릴 때 new라는 키워드 쓰고요. new 사용하고 뒤에 있는 거를 클래스 이름이랑 똑같죠? 뒤에 클래스 이름이랑 똑같은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다? 처리문이 있다. 처리문이 안에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뭘 전달해서 썼어요? system.in이라는 걸 전달해줘서 사용하고 있어요. system.in이 키보드 장치입니다. 걔를 읽기 위해서 이제 여기 스캐너라는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읽기 위한 프로그램을 완성을 하는 거죠. 되셨나요? 네, 완성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ew를 사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올려요? 스캐너라는 프로그램을 올려요. 그 없던 게 생겼어요. 그걸 생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용하고 그 호출은 이제 생성자를 여기서는 호출이라고 했는데 호출해서 이제 new하고 그 다음에 생성자를 호출해서 이렇게 메모리에 올린다 이렇게 됩니다. 생성자 없는 건데 만들어냈다. 만들 때 원래 메인 메모리 없었는데 걔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 이때 보시면 요 스캐너랑 똑같죠. 지금 찍으면 여기 색깔이 두 개가 변했죠. 그러니까 얘다 됐죠? 라고 됐고 이런 거를 스캐너라고 하는데 원래 클래스 다음에 가로 열고 갈 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생기면 가로 열고 갈 거가 있으면 얘를 뭐라고 그런다? 생성자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가로 열고 갈 거 있으면은 메소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처리문 안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사이에 처리문이 있다 이런 얘기죠. 선언해서 어떤 걸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new라는 키워드를 쓰고 여기 메인 메모리 올릴 때 이거 썼구나 이거 봅니다. 이렇게 쓰고 저장을 하시면요 이제 오류는 없어요. 실행은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현재는 뭐 키보드를 입력해라 됐고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제 프로그램 한번 실행하고 여기 맨 앞에 여기 아이콘 위에 오른쪽 그 콘솔 맨 위에 오른쪽에 맨 위에 맨 앞에 있는 여기 이제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 대한 버튼인데요. 요거를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계속 실행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까만색으로 변했으면 실행되고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근데 이제 그 오류는 없는데 경고가 있어요. 경고. 여기 스캐너 경고가 있습니다. 여기 변수에 보면은 이제 경고 읽어야 되죠. 읽어. 이 변수는 over local value입니다. 스캐너 is not used. 사용하지 않았네. 저때. 첫 번째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사용하면 되죠. 그죠? 사용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받아서 숫자를 받게 하겠습니다. 그 스캐너 쓰시고 스캐너 점 여기서 next line 썼습니다. 그 스캐너 안에 보면 next line이라는 게 있다. line. 그 line이라는 게 엔터 칠 때까지 읽겠다 이런 얘기예요. 엔터 칠 때까지 읽겠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 게 했어요. 저장하면 실행하시면 이제 콘솔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여기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이런 얘기는 아직 실행 중이다. 아직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 모니터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프로그램이 여러 개 실행돼 있으면 여기 모니터 생긴 게 여기 밑으로 되는 풀다운이 생기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돼 있으면서 밑으로 내리면 실행되고 있는 게 다 보이세요. 혹시 그냥 키보드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계속 컨트롤 엔터 컨트롤 F11 누르신 분들은 이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리면 여러 개가 보이면 지금 그게 여러 개가 실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종료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두고 있다. 되시겠죠? 네? 두고 있다. 그래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여기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강제 종료예요. 강제 종료 시켜서 그 터미네이트 이렇게 터미네이트 되어 있다. 여기 터미네이트 되어 있죠? 끝났어요. 이렇게 그 전까지 끝나지 않았다가 끝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빨간색 누르면 아시겠죠? 예, 계속 입력 중에 있으면서 계속 컨트롤 F11 누르신 분들은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빨간색 눌러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예, 요거는 키보드로 입력받아라 이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컨트롤 F11 누르고 여기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키보드로 뭔가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을 하고 여기 지금 입력하면 지금 교재 나온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약간 하늘색, 연청색, 연녹청색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 치면 여기까지 입력을 해서 그 입력이 다 끝났고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프로그램이 끝나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입력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 뭐 입력하세요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소를 한 개 치시고요. 시소를 썼는데 컨트롤 F11,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른 다음에 엔터 쳤습니다. 근데 시소 안 하고 LN을 지웠어요. LN을 지우면 줄바꿈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출력만 해라. 대신에 여기는 반드시 그 데이터를 써야 돼요. 이렇게 X값 입력 이렇게 해서 땡땡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행하시면 이렇게 X값 입력이라고 출력이 되고 그럼 콘솔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아까처럼 명령 프롬프트에서 요거만 쓴 경우에는 콘솔이 자동으로 안 나와요. 데이터 표시할 게 없기 때문에 콘솔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X값 입력이라고 출력을 한 게 해줘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입력을 하고 줄바꿈을 하지 않아요. 프린트까지만 했고 LN이 없죠. 그러니까 줄바꿈을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여기다가 뭐 O 엔터 치면은 이제 입력을 받았고 요게 입력을 받은 거예요. 입력을 받았고 이제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입력받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장도 안 하고 이제 데이터 안 하고 입력받고 끝내라. 그냥 입력을 받았고 끝냈습니다. 잘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다가 여기 넥스트 라인에다 마우스가 대세요. 마우스가 대시면 넥스트 라인 이렇게 마우스가 되는데 여기 넥스트 라인 만들 때 요게 패키지 클래스 안에 메소드 처리문이죠. 처리를 하면 메인 같은 경우에도 처리를 하면 아무것도 보내지 말라 이렇게 쓴 거죠. 보이드라고 써놨어요. 근데 얘는 처리를 하면 스트링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트링. 요 앞에 있는 게 타입입니다. 타입. 메소드를 실행하면 스트링이 나온다. 되셨나요? 예. 이거는 변수도 마찬가지인데요. 변수. 스캐너라고 얘기하면 요 앞에 있는 타입이 나온다. 스캐너라는 타입의 데이터가 나온다. 되셨죠? 네. 여기 이제 얘네들도 여기 메인이 있는데 메인을 실행하면 여기 보이드라는 타입이 나온다. 되셨나요? 네. 요걸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보이드 선언한 것을 내시고요. 요거 마우스가 되시면 요거 넥스트 라인 마우스가 되시면 얘를 실행하면 여기 스트링이라는 타입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스트링 데이터 데이터가 나오니까 뭘로 받으시면 돼요? 스트링 데이터가 나와요. 뭘로 받으면 돼요? 스트링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입을 스트링으로 선언한 데이터를 이제 합니다. 여기다 스트링 쓰는 거죠. 스트링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strx라고 썼습니다. 이꼬로 앞에 str이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그냥 x는 이제 숫자로 쓸 건데 대문자 x 써서 그 스트링의 약자 str만 썼습니다. 이렇게 str 스트링 x 요 변수 이름입니다. 변수 이름 소문자로 시작하고 의미가 바뀌면 대문자 써줘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스트링 x라고 썼습니다. 근데 얘는 연산이 안 되네. 연산이 안 되고요. 얘가 스트링으로 하니까 문자로 집어넣어서 연산이 되지 않으니까 숫자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메시지 출력을 한 거예요. 어떤 걸 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메시지 출력을 했고요. 자, 메시지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을 해서 이렇게 받을 거다. 줄바꿈하지 않았습니다. 했고 이제 얘를 받으면 문자열로 데이터 입력받아서 저장을 해둔 겁니다. 저장. 문자열로 입력받았으니까 숫자로 변경, 얘를 이제 다시 바꿔야 되겠죠? 예, 문자열을 숫자. 여기서 인티저입니다. 숫자, int, 타입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저희도 만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걔를 써보자. 자바는 남의 잘 짜놓은 걸 잘 사용하는 게 잘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짜보자.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래서 문자열을 int 타입으로 만들기 위해서 int 타입에 해당되는 변수를 한개 선언하시고 여기다 저장할 거예요. x 이꼬로 그 다음에 integer 점 썼습니다. 요 인티저는 뭘까요? 클래스. 이 앞에 어디 위치해 있는 걸까요? java.lang 아시겠죠? 제가 짠 게 아니고 그냥 java.lang.integer입니다. 되셨나요? 잘 모르면 이제 도큐멘트에 가서 검색해봐라. 도큐멘트에 가서 저희가 아까 지난번에 등록시켜주세요. 오라클 8버전이 아니라 오라클 17 마켓 저희가 좀 등록시켜주세요 라고 이제 해드렸는데 거기 가가지고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북마크 모든 북마크
여기 이제 오라클 17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등록을 시켜놨는데 아시겠죠? 여기다가 뭐라고요? 뭐였냐면 인티저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인티저 이거 쓰시면 이게 인티저에 해당되는 게 나오는데 java.lang 인티저입니다. 그래서 인티저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java.lang 밑에 java.lang 패키지 밑에 인티저 클래스죠. 클래스로 선언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쓰시고요. 그 인티저 점 쓰고 그 다음에 그 파즈 int 이렇게 써놨습니다. parse int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parse int 나오시고 스트링 x를 집어넣어서 parse int를 씁니다. 그럼 parse int를 마우스가 되시면 얘를 실행하면 뭐가 나온다? 인티저가 나온다. int. 그러니까 변수를 뭘 선언해서 받으면 돼요? 인티저를 선언해서 받으면 돼요. 됐죠? 네.